이번 시간은 신입교육 세 번째입니다. 신입교육 세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교육을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1년 후에 결혼한다. 이 부분이죠. 1년 후에 결혼하고 하객을 500을 만들어야 되고 500명, 순수한 나의 하객, 그리고 결혼식장에 하객이 많아야 되는 이유, 왁자지껄한 결혼식,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축의금 얘기했었죠. 별표 땅땅땅 해놨죠. 축의금.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 내용 좀 더 볼까요? 첫 번째 내용의 숙제가 500명을 만들기 위해서 하객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숙제, 그리고 내일 결혼해도 올 사람들이 누구인가, 500명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숙제를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500명의 하객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자신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놈 나쁜 놈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번호를 확인해야 되고 500명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두 번째 숙제를 보기에 앞서서 휴대폰 번호 저장 번호의 질이 중요하다, 그 얘기했었고, 예를 들어서 종교인이 교회 활동을 통해서 뭐 이런 활동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전화번호를 확보한다, 그죠? 동창회, 회사 모임, 뭐 등등 동종업계 얘기를 했었고, 숙제가 휴대폰 번호 확보와 인간관계 확장을 위한 팁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휴대폰 번호를 확보할 것인가 숙제를 내줬어요. 자, 숙제한 것들을 다 봤습니다. 자, 신입교육 세 번째에 대해서 이제 건드려 보겠습니다. 신입교육 세 번째는 휴대폰 번호, 전제가 뭐였죠? 휴대폰 번호 확보 방법, 질 좋은 확보 방법에 대해서 숙제를 내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휴대폰 번호를 확보할 방법은 찾았죠. 숙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숙제 방법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확장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 확보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기존 휴대폰 저장 번호가 있고 그 다음 내일 결혼해도 올 사람,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 사람이 머릿속에 대충 떠올려졌죠? 이렇게 됐다면, 자, 첫 번째 전제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전제가 뭐였죠? 이게 1년 후 결혼한다. 이것이 전제죠. 이 새끼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새끼 전제로 머릿속에서 보험 영업을 지워야 한다.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고 1년 후에 결혼해야 되는데 하객이 500명이 필요하다. 이 500명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숙제를 했고요. 숙제.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했고 또 강의 때 했던 얘기처럼 뭐 동호회나 종교활동, 봉사활동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지금 당장 이것들을 시작한다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500명. 이것을 하는 이유가 하객 500명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고, 전번 확보 방법이죠.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자전거를 타고 싶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싶었으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전거 살 돈이 없다는 핑계로 또는 뭐 여러가지 핑계로 자전거를 타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내 일이다, 일의 일부다라고 생각하고 자전거 동호회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가면 자전거를 타죠. 자전거를 탑니다. 떼빙, 개떼로 이상한 옷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떼빙도 하고 뭐 한강 강변이나 길가를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이걸 한 후에 뒤풀이를 합니다. 뒤풀이에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뒤풀이에 가게 되면 통상 처음 나온 사람들 소개를 하게 됩니다. 소개. 처음 나온 사람들 소개. 자, 제가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제가 자전거 동호회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알고 나오셨어요? 라고, 그리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1년 후에 결혼하고 결혼식 하객을 만들기 위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미친놈이죠. 미친놈. 발톱을 숨겨야 됩니다. 1년 후에 결혼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너무 자전거가 타고 싶었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싶었고 여러 사람과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뒤풀이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 좋아 보였다. 그래서 하고 싶어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죠. 1년 후에 결혼식 하객으로 니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그러면은 10명 중에 한 7, 8명, 뭐 솔직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두 명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10명 중에 7, 8명은 미친놈 소리를 할 겁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싶어서 나왔다고 하는 게 무난한 소개죠. 무난한 소개. 자, 여기서 아주 보험 영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신입도 있지만 이 보험 영업을 얼마 안 한 완전 생신입보다 덜 신입이라고 표현하죠. 이분도 있을 수 있고 경력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교육을 듣는 사람들은. 자, 원수사에서 처음에 원수사에 입사를 한다고 보면, 입사를 하면 처음에 신입교육 때 뭘 하냐면요, 스크립트를 줘요. 스크립트가 뭐냐면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말하나, 이런 스크립트를 주고, 이게 뭐 대면 스크립트가 있고 전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고 외우게 하죠.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야, 재무설계라는 얘기 들어봤니? 내가 보험 영업을 하기 전에는 나도 이게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보험회사 들어오고 보니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나한테 재무설계 한번 받아보지 않으련?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뭐죠? 보험사 입사를 알려라.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죠? 보험사 입사를 왜 알려? 결혼을 한다고 해도 1년 후에 결혼식 하객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동호회에 왔다고 얘기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을 건데, 보험사에 입사를 해서 친구야 나한테 재무설계 받아봐, 친구야 나한테 보장 분석 받아봐, 보험사 들어왔다고 광고하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지인, 연고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을 계약을 받기 위해서냐면, 머릿속에 상기했을 때 아까 우리가 내일 결혼해도 내 결혼식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올 사람, 내가 오늘까지 얘기를 안하고 내일 결혼한다고 얘기해도 내 결혼식에 올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지인들입니다. 중요한 지인들,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계약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 내가 보험사 들어갔다 그러면 보험 상품도 중요하지 않고 재무 설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들어갔으니까 내일 결혼해도 올 사람들은 나한테 보험을 가입합니다. 좋은 걸로 갖고 와봐. 그리고 기존에 또 좋은 걸로 갖고 와봐 그러면서 입사했던 FC, 다른 FC의 계약을 깨겠죠. 해지하겠죠. 그만 다닌다면 이 FC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력이 나 있겠죠, 고객들이. 하지만 나 하나 보고 다시 보험 가입을 할 거고, 이 FC는 이 지인과 연고가 떨어지면 회사를 그만둡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또 다른 신입을 뽑아서 또 이런 교육을 합니다. 아, 이거 아니지, 이 전 페이지에서 알려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또 다른 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계약이 만들어지죠. 보험회사는 사업비라는 걸 떼죠. 이 사업비라는 것이 1년 이내 집중돼 있죠. 집중. 이 1년 이내 집중돼 있고, 1년 이내 대부분의 계약이 성사되고 뭐 유지가 된다고 가정할지라도 이 1년 내에 FC 보험 설계사들은 80% 이상이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사업 또 뽑아서 사업비 뽑고, 해지 환급금 없죠. 뽑고 또 EFC 그만두고 또 신입 뽑아서 사업비 뽑고 또 1년 이내 집중해서 이 사람들 계약하고 또 그만두고, 이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악순환의 반복. 잠깐 옆으로 샜는데 어찌됐건 앞쪽에서 얘기한 자, 종교활동, 봉사활동 뭐 이런 것 등등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 후에 결혼식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객을 500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처음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처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럼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왜 주목받아야 되죠? 이 사람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죠?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줘야 되고,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아야겠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까 자전거를 타고 떼빙을 하고 그 다음 뒤풀이를 한다고 했죠. 이때 다 힘들죠. 다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될 텐데, 다 힘들 때 뒷정리를 좀 해준다든가, 또 먹을 걸 사람들한테 좀 챙겨준다든가, 사주란 얘기가 아니죠. 먹을 것을 챙겨주라는.
챙겨준다든가 등등. 남들이 잘 안 하는 허드렛 일을 도맡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목받기 시작하고 나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의 그룹이 생기고 그 그룹의 전화번호를 따게 되고, 이 그룹 위에 전화번호를 따는 것 중에 가장 파워풀한 건 어떤 조직의 임원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뭐 어떤 리더격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주목을 받고 감투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감투를 쓰면 좋겠지만 못 쓸 수도 있겠죠. 이 쓰면 뭐 가장 좋겠지만 못 쓰더라도 이 감투를 쓰면 뭐가 좋겠어요? 회원들 전부 확보되고, 내가 전화 또는 문자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죠. 아무 문제가 없고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가 최고로 좋은 상태겠지만, 이거를 1년 안에 달성하긴 힘듭니다. 1년 안에 달성하긴 힘드니까 요 감투 쓴 사람 옆에서 줄을 타야죠. 줄 타라. 나쁜 의미의 줄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거나 도와줘야 될 일, 뒷처리해야 될 일, 그런 게 있으면 주목을 받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모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해서 뭐 소모임이 만들어지고 나의 그룹이 만들어지면 그 그룹 간의 친밀도를 높여야겠죠. 친밀도. 이 친밀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밥 먹고 술 먹고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면 친밀도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객을 만드는 목적이 뭐였어요? 세 번째, 축의금. 그리고 500명 일을 만들어야 할 때 술 먹고 밥 먹고 술 먹고 밥 먹고 이러다 보면 내가 받을 축의금보다, 축의금은 10만원인데 밥 먹고 술 사주고 개지랄 하는데 50만원을 썼어요. 이 사람은 축의금이 50만원 이상 나올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500명을 만나야 되면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으니까 나누면 500 나누기 3, 3일은 3, 20, 3, 6, 18 16명? 아닌데? 3으로 왜 나눴지? 500을 365로 나눠야 되는구나. 365 그럼 1 하고 365 하면 5, 3, 1 135 1350 3, 4, 12 4 뭐 1.4 하루에 1.4명 정도를 만나야 되는데, 술밥 한 사람을 이렇게 여러 명이 만나서 다이렉트로 친밀도를 형성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1년 후 우리의 프로젝트에 얼만큼 이바지할 것인가, 500명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축의금을 받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축의금을 받더라도 내가 쓴 돈보다 덜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가 가장 좋은 수단이냐면 문자, 카톡, 전화가 가장 좋은 수단이겠죠.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자, 이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2편에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확보할 것인가, 확보를 할 것인가에 첫 번째가 이런 거였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왜 이런 거라고 하지? 이 전 것에서 동호회나 뭐 직장 활동이나 동창회나 종교 활동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확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전화번호가 확보되는지 나온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문자나 카톡, 전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오프 모임이 활성화된 곳에 가야 되고, 이 오프 모임이 많은 곳에서 웬만하면 감투를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처음에 들어가서 바로 좋은 자리는 안 주니까 허드렛 일 해라. 여기까지 했었죠. 잊지 말아야 될 게, 가장 이미 내가 확보된 전화번호가 휴대폰 안에 있죠. 휴대폰 안에 전화번호를 일단 정리를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휴대폰 안에 보면 몇 년 동안 전화 안 한 사람들 있죠. 몇 년 동안 전화 안 한 사람들 있습니다. 또 내 결혼식에 오지 말았으면, 전화번호가 저장은 돼 있지만 얘는 내 결혼식에 안 와도 돼, 이런 애들은 과감하게 제외합니다. 제외. 근데 결혼식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내 결혼식에 뭐 굳이 리스트화 할 필요 없으니까 제외하고, 찾아보다 보면 몇 년 동안 전화를 안 한 사람들이 있죠.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업무 관계인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그래도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상할 게 없는데, 몇 년 동안 연락 안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쪽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4년 동안 연락 두절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 드세요? 무슨 생각? 첫 번째, 얘 경조사 있나? 이런 생각 들죠? 연락 한 번 없다, 나 결혼해, 이러면서 친한 척하죠. 아까 얘기했죠. 오랜만에 연락해서 1년에 결혼하는데 뭐 하객 만들러 왔어. 미친놈이죠. 욕먹습니다. 욕먹어. 가고 싶어도 안 가죠. 두 번째, 어떤 경우에 4년 동안 연락된 두절된 친구에게 연락이 오냐면,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에 들어간 경우 옥장판 좋다더라. 아니면 너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돈 빌려달라고. 또는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전화하는 경우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경우, 보험회사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이,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런 경우죠. 4년 동안 연락이 안 왔다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이 전화 받기 좋지 않습니다. 경조사에 가고 싶지도 않고 4년 동안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도 그렇고 돈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보험회사 입사되면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인간관계가 정리되죠. 다음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우리, 그죠? 근데 우리가 보험회사 입사했다고 해서 친구야 재무설계 받아보지 않으련 전화 안 받습니다. 몇 년 동안 전화 안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전화 받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내일 결혼해도 웬만하면 내 결혼식, 특별한 일 없으면 내 결혼식에 올 사람들은 보험회사 입사했다고 얘기하고 재무설계 얘기를 하고 보장 분석을 해도 와라, 와서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사람들. 오랜만에 지인들하고 통화를 하면, 아주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 주로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결혼했냐고 묻죠. 결혼했어? 또는 결혼을 했으면 애 낳았어? 아이는, 이게 결혼식인가? 돌잔치인가? 확인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 직장, 어떤 일해? 이렇게 물어보죠. 이건 보험회사 다단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렇죠?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죠.
이게 다 그런 데서 왜 전화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죠. 저는 영업 초기에 그랬어요. 갑자기 제가 군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이제 군에 굉장히 오래 있다 보니까 보험하던 친구들도 많고 다단계에 있는 친구들도 많고 참 많았는데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 오면 저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할 때는 너 뭐하냐 제대하고 그러면 서울역 앞에서 서울역 앞에서 서울역 앞에서 노숙한다. 서울역 앞에서 노숙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보고 싶으면 서울역에 와서 소리 질러라. 서울역에 와서 양주영 부르면 노숙자들이 걔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1년 후에 결혼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감춰야 했어요. 이 보험일이 나쁜 일이라는 건 아닌데 절대로 나쁘지 않아요. 제가 결혼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나도 많이 갔으니까 남의 결혼식에 그것도 그렇고 이 감춰야 했어요. 왜냐면 이 편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편견이 감춰질 때까지 인간관계를 좀 더 확장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1년 후 결혼하는데 4년 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1년 후에 결혼한다. 이야기할 미친놈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몇 개월이나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뭐 1개월? 또는 결혼하기 직전? 언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것의 내용은 결국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얘기를 해야겠죠. 이게 10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8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0개월이냐 8개월이냐가 아니고 이 친구와 얼마나 친밀도를 가져가느냐인데 여기서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내일 결혼한다면 올 사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이고 뭐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까지 얘기 안 하고 당장 내일 결혼한다고 얘기해도 내 결혼식에 웬만하면 올 사람들이라고 내가 생각하느냐, 나와 어떤 관계냐,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핵심입니다, 핵심. 자, 전화번호 확보 방법이 정해졌죠. 동호회라든지 뭐 어떤 오프라인 활동이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했고 내 휴대폰이 정리됐습니다. 휴대폰이 정리됐어요. 그러면 아까 만나는 건 무리다 그랬죠. 365일이 주어졌고 그 안에 500명을 만들어야 하는데 500명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보험 영업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보험 영업뿐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험 영업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보험 영업이 아니라 보험 영업에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하더라도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공의 틀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기본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 안에 500명을 만들기 위해서 만나서 술 먹고 같이 놀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내가 밥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축의금 안 나온다. 축의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게 돈 아닙니까? 돈? 결혼하고 여기저기 알리는 게 뭐 축하받고 싶어서요. 사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지. 까놓고 아닌가? 아니면 내가 남의 경조사 간 거 그 본전 생각? 이것 때문인가? 뭐 어찌됐건
내일 결혼해도 올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고 했죠. 아까 어떤 사람들인지. 때로는 동창, 때로는 군대 동기, 때로는 사회 친구, 때로는 회사 동료. 이 사람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휴대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포커스라 그랬죠.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마 소소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잘 자란 얘기. 직장 상사도 씹어보고, 여자도 씹어보고, 남자도 씹어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시부모도 씹어보고, 와이프도 씹어보고.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있을 때 와이프를 잘 안 씹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자들은 친구들끼리 있을 때 자기 와이프나 남자친구를 씹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들은 자기 와이프 그리고 자기 자식을 거의 씹지 않습니다. 여담이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자, 젊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게요. 젊은 사람들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게임 안에서 뭐 길드 또는 또 뭐가 있지? 아무튼 뭐 지들끼리 모여서 노는 애들이 있어요. 게임 안에서. 이런 애들이 오프 모임을 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만나서 게임 얘기만 합니다. 게임 얘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이면 종교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여자들 뭐 모여가지고 뭐 어떤 동호회, 여자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동호회가 뭐가 있지? 뜨개질 동호회? 뜨개질 동호회 만나면은 이 뜨개질 어떻게 해요? 저 뜨개질 어떻게 해요? 저거 예쁘네요. 그러면서 뜨개질 얘기만 하겠죠. 그죠? 군대 동기를 만나잖아요. 남자들. 군대 얘기만 합니다. 군대 이야기. 한술 더 뜰 때도 있어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또 군대는 거의 모든 남자가 다 가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모여서 군대 얘기하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까지 다 하죠.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 남자여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 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어떤 모임마다의 공통 주제가 있고 하나 더 짚어볼까요? 뭐냐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쳐보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들은 뭐 모범생들 모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느 고등학교 검사 모임, 어느 고등학교 변호사 모임, 어느 고등학교 의사 모임. 이거 우리 해당 사항 없는 거잖아요. 우리끼리는. 우리가 아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동창들은 대부분 사고 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고가 뭐 큰 사고라기보다 같이 좀 놀았던 친구들, 담 넘어가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쳐 맞았던 얘기들.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저 새끼가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손을 안 닦고 나와갖고 담배 피다 걸린 얘기들. 군대에서 뺑뺑이 돈 얘기들. 뭐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겠죠. 다른 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 동창들은 만나서 특별히 할 얘기 없이 얘기 떨어지면 결국 고등학교 때 사고치고 놀았던 얘기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어떤 모임이든 공통의 주제가 형성이 된다. 이 공통의 주제가 공유되면 그것은 아주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친밀도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동호회, 뭐 동창회, 교회, 봉사활동 또는 회사 동료들을 만났을 때는 공통된 주제를 만들기가 참 쉬운데 내 휴대폰 안에 있던 오래된 4년 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연락했을 때는 어떻게 전화를 해야 하나. 자, 포커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년 만에 연락한 친구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몇 번이나 만나야 내 하객이 될 것인가. 그럼 몇 번이나 전화를 해야 된대. 4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1년 동안 몇 번 전화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화통화 때 친구야 날씨 좋다. 네 생각나서 전화했다. 뜬금없죠. 자, 첫 번째는 그렇다고 쳐. 두 번째 뭐라고 할까요? 친구야 날씨 좋다. 네 생각나서 전화했다. 세 번째 뭐라고 할까요? 날씨 좋다. 네 생각나서 전화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 휴대폰에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그 친구에게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까지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세 번째 교육의 숙제입니다. 숙제. 어렵나요? 안 어렵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영업에 성공하는 키워드고 결혼식 하객을 만들 수 있는 키워드고 아까 얘기했죠? 혹시나 보험 영업에 실패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차를 팔거나 학습지를 하거나 또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관계의 형성이 만들어지면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넌 그래서 강의하는 너는 이렇게 하고 있니? 보험 영업 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보험 영업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저하고 색깔이 안 맞는 사람은 좀 밀어내버리죠. 보험 영업도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저하고 색깔이 안 맞은 사람들은 보험을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밀어내버립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패턴화 돼서 대부분의 경우 소개 영업만 합니다. 그거는 제가 소개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들을 갖춰져 있는 선후배 또 직장 동료 또는 예전 직장 동료 저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걔 괜찮아 잘해 그래 보험 얘기 나오면 저를 불러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개를 해줄 경우에만 가서 계약을 받아요. 그래서 계약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계약이 성사된 제 고객들도 내 결혼식 하객으로 와야겠죠. 당연히 새로 가입한 사람도 내 하객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통화까지 4년 전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할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고민 많이 해보시고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신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